정부 3.0 시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 실전 공공서비스 디자인 1. 자, 이제 공공서비스 디자인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기억하시죠? 각 단계별 프로세스마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공공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은 수백여 가지에 이를 만큼 다양하고 많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각 방법론은 해당 정책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잘 선별되어 수행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태와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는 범죄와 관련된 정책이라면 사람들의 심리적인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수성에 맞는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각 단계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운영안이 없다면 프로젝트는 방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서비스 디자인 각 프로세스별로 활용되는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디자인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영안이 필요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의 도입 단계인 이해하기와 1단계 발견하기, 2단계 정의하기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이해하기, 발견하기, 정의하기 단계별 목표와 활동에 대해 숙지하고 각 단계별 운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 단계별 활동이 끝난 후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입 단계, 이해하기. 먼저 도입 단계인 이해하기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란 본격적인 공공서비스 디자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 정책과 관련된 외부 상황으로부터 서비스의 내부 상황에 이르기까지 대상 정책에 대한 팀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사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해하기 단계는 넓은 주제 범위 안에서 어떤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단계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이어서 조사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해하기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보다는 그래, 좋은 생각이네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해보면으로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로의 생각을 시각화해보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팀원들이 서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팀원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정보나 아이디어들을 시각화하도록 하세요. 시각 언어는 문자보다 서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해하기 단계 중 첫 번째인 정책 현황 공유의 실행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상 정책 현황을 팀원들과 공유합니다. 이때는 팀원들과 함께 과제 계획서를 검토하고 현 공공서비스 과제의 진행 상황을 되짚어 봅니다. 둘째, 팀원들과 함께 핵심 범위와 핵심 수요자에 대해 정의합니다. 공공서비스의 넓은 대상 범위를 최대한 핵심 범위로 좁히고 모든 국민이 아닌 핵심적으로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요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셋째, 새로운 공공서비스 구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합니다. 현재 수요자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 관여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대상 서비스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분야 전문가, 즉 교수나 연구자, 저자 등에게 인터뷰를 시도해 보세요. 그들의 노하우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추가되어야 할 조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 현황 공유 단계에서 필요한 실행 도구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대상 정책의 자원, 수요자 등을 한눈에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단계 중 두 번째인 조사 목표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목표 설정이란 공공 서비스 수요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이 단계는 대상 서비스의 수요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들을 정의하고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사 목표 설정을 위한 실행 순서는 첫째, 대상 서비스 수요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해 봅니다. 이때 팀원들이 모두 모여 수요자들이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보세요. 그리고 각 문제마다 찾아볼 수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팀원들 각자가 돌아가며 생각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이 적힌 포스트잇 한 장당 해당 이슈들을 한 개씩 정리해서 나란히 붙여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도전 과제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팀원들은 작성된 이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에 투표를 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선정된 문제점과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토론한 후 최종적인 도전 과제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조사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조사 목표를 설정할 때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알맞은 저축, 투자 상품을 만들어보자 라는 문구와 같이 핵심 수요자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조사 목표 설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도구가 제시되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1단계 발견하기. 발견하기 단계는 서비스 디자인 조사를 통해서 대상 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수집하고 국민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욕구를 발견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부터 본격적인 공공 서비스 디자인 활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하기 단계는 다양한 서비스 디자인 조사 방법론을 통해 공공정책, 서비스 경험, 그리고 환경조사와 수요자 행태, 인터뷰 조사를 통한 숨겨진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조사계획 수립, 경험 관찰 조사, 심층 인터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발견하기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은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따라서 모든 조사 방법론들을 수행하려고 하기보다 과제 성격에 부합하는 적합한 조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람들의 말과 실제 행동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숨겨진 욕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계획 수립 단계의 구체적인 실행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상에 적합한 서비스 디자인 조사 방법론을 선택합니다. 핵심 사안들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좁혀보고 조사 범위와 대상이 정해졌다면 어떤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서비스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둘째, 세부적인 조사 계획을 팀원들과 논의하는 단계인데요. 각 조사 방법론별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할지 상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조사 현장에 나가기 전에 현장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관찰 주제와 해야 할 일을 미리 논의하도록 합니다. 셋째, 조사 진행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는 순서인데요.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 현장에 나가는 팀원 각자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사 누락을 막기 위해 중요한 사항마다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조사 날짜,
시간, 장소, 대상자 확정, 준비물 점검, 조사 주도자, 기록자 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기는 순서인데요. 각 조사 방법론별로 필요한 준비물의 종류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조사 계획 수립 단계를 운영할 때 필요한 팁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제 특성에 맞는 최선의 조사 방법론을 선택하기 위해 서비스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조사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팀원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진짜 정책 수요자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장 조사는 직접 체험을 통해 수요자와 공감하는 방법으로 잠재된 요구사항들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조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도구인 상세 탐색 계획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하기 단계의 진행 절차 중 2번째는 경험관찰 조사의 단계인데요. 경험관찰 조사 단계의 실행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사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상세 조사 계획표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조사 항목별로 팀원의 역할을 명확히 한 후 이미 작성된 조사 계획표의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팀원들과 공유합니다. 둘째, 수요자의 행동을 예측해보고 주의사항을 작성하는 순서로 각 서비스 단계별로 예상되는 수요자의 행동들을 예측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셋째, 진행하는 동안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현장에서 경험 관찰을 합니다. 조사 팀원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야 하며 메모나 비디오,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서비스 상황을 기록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관찰자 효과, 즉 사람들이 조사자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지금까지 살펴본 경험관찰 조사 단계를 위한 운영 팁을 2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촬영 또는 녹음을 해두세요.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촬영된 비디오 또는 녹취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탐험대원들이 잊고 지나갈 수 있는 세세한 사항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약식 인터뷰와 병행 진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보세요. 경험 관찰과 약식 인터뷰를 병행하면 고객의 실제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맥락 있는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히 사람들이 말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실제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화면에 경험관찰 조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도구인 경험관찰용 조사기록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하기 단계의 심층 인터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층 인터뷰는 질문과 관찰을 동시에 진행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파악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 또는 서비스 이해 관계자의 공공정책과 서비스 이용 특성과 내재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핵심 이슈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층 인터뷰의 구체적 실행 순서를 살펴볼까요? 첫째,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적합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 그룹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인터뷰 섭외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심층 인터뷰 질문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심층 인터뷰의 성공은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심도 있게 조사자에게 공유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전에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전체적인 인터뷰 흐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뷰 시작 전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동의서에 승인하는 서명을 받아두는 순서인데요. 동의서의 내용은 인터뷰 내용을 공공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능한 인터뷰 대상자들이 편안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되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는 순서입니다. 인터뷰 중에도 궁금한 게 있다면 가급적 볼 수 있을까요? 아,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되도록 인터뷰 당일에 팀원들과 함께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는지 팀원들과 바로 공유하고 중요한 코멘트 등을 발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심층 인터뷰 방법론을 진행할 때 유용한 팁을 2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설적인 질문을 가급적 피하라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종종 자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뷰를 할 때에는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직설적인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심층 인터뷰 조사팀원은 3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각각의 인터뷰에 참여하는 사람이 최대 3명을 넘지 않게 하여 인터뷰 참가자를 수적으로 압도하거나 인터뷰 장소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면에 심층 인터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도구인 심층 인터뷰 질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펜, 녹음기, 포스트잇 등이 심층 인터뷰와 관련된 실행도구들입니다. 3. 2단계 정의하기. 공공서비스 디자인 단계 중 2번째 단계는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정의하기란 조사된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주요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 전략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정의하기 단계는 조사를 통해 도출된 모든 기본 정보를 취합하고 조사된 내용을 파악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하며 서비스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퍼소나, 고객 여정 맵, 서비스 원칙 수립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정의하기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를 살펴보면 우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기록을 붙여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잘 띄는 공간에 전체 과정을 진행하고 조사하면서 찍은 사진이나 시각 자료들을 붙여둡니다. 이렇게 하면 팀원들이 조사를 진행해온 과정들이나 다음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정의하기 단계 중 퍼소나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소나는 유사한 행동 패턴을 지닌 수요자 그룹을 대표하는 한 명의 가상인물로 정의하는 방법론으로 이를 통해 수요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추할 수 있고 새로 만들어질 서비스의 특성과 필요 요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퍼소나는 서비스 컨셉 만들기 과정에서 수요자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퍼소나 단계의 구체적인 실행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 수요자의 행동 변수를 작성해보는 순서입니다. 정책 수요자 관찰 데이터를 토대로 그들의 행동 변수를 나열해보는 것인데요. 그들은 서비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서비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느끼는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나열해봅니다. 두 번째는 같은 그룹의 정책 수요자 유형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각 행동 변수마다 유사한 행동을 보인 정책 수요자들을 분류하고 6개에서 8개 정도의 행동 변수에서 항상 같은 그룹에 속한 수요자들을 찾아보세요. 이들의 행동은 퍼소나를 구성할 때 중요한 행동 패턴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퍼소나의 특성 및 상황을 설정하는 순서입니다. 퍼소나를 구성하는 행동 패턴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하루의 업무나 환경을 묘사합니다. 이때 퍼소나의 특성과 서비스 상황에서 겪는 문제점을 설정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순서는
퍼소나의 행동 패턴과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상세 설명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퍼소나의 특징을 글로 풀어서 설명하고 상세 설명과 함께 퍼소나를 대표하는 사진을 넣어 시각화해 보도록 합니다. 화면에 퍼소나 단계에서 필요한 실행 도구인 퍼소나 작성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퍼소나 단계를 운영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 성공적인 퍼소나의 핵심은 얼마나 실제 인물에 가깝게 표현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생동감 있는 표현을 위해 시각적 묘사에서 자세한 일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먼저 1순위가 되는 정책 수요자 그룹을 핵심 퍼소나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외 특정한 요구사항을 가진 정책 수요자 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퍼소나를 만듭니다. 셋째, 추상적인 인구 통계학적 정보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퍼소나는 가상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여주는 동기와 반응은 실제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의하기 단계의 두 번째 방법론인 고객 여정 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여정 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책 수요자의 경험 흐름을 시간, 순서 등에 따라 시각화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인데요.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의 기회 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 여정 맵을 작성하기 위한 실행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고객 경험을 순서대로 상단에 배열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센터 경험의 경우에는 대기표 뽑기, 서식 작성, 대기하기, 호출과 같은 순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각 경험 단계에서 정책 수요자의 감정선을 그리는 순서로 각 경험 단계에서 정책 수요자의 경험을 조사된 내용에 기반해서 그려봅니다. 특히 고객의 감정 상태를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단계별로 선을 연결하여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각 경험 지점마다 수요자가 말한 대표 문구를 적어보는 순서인데요. 경험 지점마다 수요자의 감정을 대표하는 문구를 고객이 말한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하여 표시해 봅니다. 네 번째 순서는 각 경험 지점마다 어떤 서비스 접점, 예를 들어 안내문, 민원 직원, 스마트폰 등이 있는지 표시하는 순서입니다. 각 경험 지점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접점을 정리하고 표시합니다. 이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팀원들과 빠진 부분은 없는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여정 맵을 작성할 때는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쉽게 감정선을 시각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정 맵이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운영 팁. 고객 여정 맵을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 고객 여정 맵은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전 단계에 걸쳐 활용하고 작성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고객 여정 맵을 작성할 때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정보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하기 단계 중 세 번째 방법론인 서비스 원칙 수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원칙은 서비스 컨셉을 도출하기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행 순서를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순서는 현재의 정책 서비스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팀원들에게 지금부터 새로운 서비스 목표를 만드는 단계가 시작했음을 알리고 기회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핵심 이슈에 대한 기회 요인을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모든 팀원들에게 포스트잇 노트와 마커를 나눠주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을 바탕으로 개선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회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기회 영역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 발생 지점 등에서 찾도록 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기회 요인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는 단계입니다. 적어도 15분 동안 각각의 테마에 대한 기회를 가급적이면 시각화해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 테마 영역 옆에 붙이고 팀원들과 5개 정도의 서비스 원칙으로 간추려 정리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서비스 원칙 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실행 도구인 서비스 원칙 수립 작성표가 화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서비스 원칙을 수립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해결안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서비스 원칙은 여러 번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발전 단계에서 사용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3개에서 5개로 좁혀갈 때 의도적으로 현재 프로젝트 범위나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이때 내부 조직 역량보다는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 디자인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영안이 필요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봅시다. 공공 서비스 디자인은 방법론이 방대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어떤 방법론을 활용할지, 어떻게 발견점을 추출하고 정리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관점이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팀원들이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매번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팀 운영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는 단계별로 화면에 제시된 운영안을 작성하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될 텐데요. 제시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운영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주요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해하기 단계는 공공 서비스 디자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 정책에 대한 팀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사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발견하기 단계는 본격적인 공공 서비스 디자인 활동이 시작되는 단계로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서 대상 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정의하기 단계는 공공 서비스의 주요 이슈들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비스 원칙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실전 공공 서비스 디자인 1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